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사업 파트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 정권을 받고, 이제는 이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시공객 시설 파트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뭐를 배웠냐면, 이제 도시공객 시설의 일반론, 설치하고 관리,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치가 됐을 때 10년 이상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대에서 권리구제. 권리구제가 보니까 여기 판서는 한 개만 해놨는데 한 개만 아니더라고요. 한 개만 아니고 권리구제 방법이 매수 정권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었습니까? 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보관한다? 의회에 보관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입항권자, 결정권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청을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제도가 여기 한 개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방법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전에 배웠던 게 매수청권, 그 다음에 토지 활용, 3층 이하짜리 단독, 1종 건생, 2종 건생, 의회 보고, 해제 신청까지 배웠습니다.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가 남았습니까? 시설 사업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잡고 갑시다. 여러분, 시설 사업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사업. 뭐라 부른다고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어떤 글자가 키워드일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총 7음절이 있거든요. 7글자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7음절이 있는데 어떤 글자가 제일 큰 글자겠습니까? 응? 그죠. 요 계획이란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그죠. 국토의 계획이죠. 세운 다음에 뭐 한다?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면 계획이 제일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시설 사업도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무슨 사업이더라? 계획 사업입니다. 계획 사업. 키워드가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더라? 선계획입니다. 먼저 뭘 먼저 만든 다음에 계획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이거는 이제 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에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우리가 개발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뭘 배울 거냐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야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시설 사업과 오늘 지금 배울 건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겠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게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사업이라. 그러니까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비슷한 게 내지는 유사한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라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왜? 계획 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을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계획사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겁니다. 계획사업을 배울 겁니다. 계획사업을. 그러면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설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시설 사업 할 때 제일 먼저 시설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영향한 법률에서 제일 먼저 뭐도 배워야 돼요? 그죠? 그 계획부터 먼저 배우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왜요? 계획법이니까. 계획법이니까 계획을 먼저 배우는 게 당연한 거지. 이용부터 배우면 안 되잖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을 달아놔 놓고, 그 다음에 이용부터 배우면 안 되잖아. 계획부터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계획부터 나오잖아. 계획부터 나오잖아.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할까? 그렇지. 계획부터 만든다니까요. 그 개발 사업은 아직 안 배웠는데 개발 사업 할 때 또 뭐부터 만들까? 계획. 정비 사업도 계획부터 만든다니까요.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 눈빛은 절대로 당연한 눈빛이 아닌데 저게 자꾸 당연하다는 걸 강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하긴 하는데,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획사업에서 시험 문제 몇 개 나오냐면요. 13개가 나옵니다. 13개. 시험 문제 13개. 합격에 당락을 쥐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까지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계획사업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만든다?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시설인 상태에서 방치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뭐로 넘어갈 거냐면, 시설, 뭐로 간다? 사업으로 갑니다. 시설 사업으로. 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이더라고요? 네, 계획 사업이죠. 시설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시설 사업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듭니다. 뭐부터 만드네? 계획부터 만드네. 단계별.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었죠. 그러고 나면 누가 이제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를 정해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들까요? 그렇죠.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사업을 하는 계획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들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 시행자. 자, 만들었죠. 누구 생각입니까?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니까 시행자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인가를 받아요. 인가 검증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인가된 내용을 만다 고시합니다. 실시 계획이 인가됐죠. 그럼 사업을 만다 실시하는 겁니다.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만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해. 사업을 막 하는 거야. 사업을 해. 사업을 하게 되면 드디어 다른 사람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분할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시송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 들어가면 국유지나 공유지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게 처분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런 각종 특혜를 줍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주면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해. 그럼 언젠가는 사업은 끝나 안 끝나? 끝나죠. 그럼 뭐 한다?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은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사업의 절차입니다. 끝. 다 했어요. 그럼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데? 똑같아요. 개발 사업도 뭐부터 만든다? 계획. 똑같아요.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정비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계획 사업이죠. 그 정비 사업도 계획부터 만들어요.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나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조합 설립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실시계획 만들고, 인가받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똑같아요.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의 절차가 똑같다. 똑같습니다.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하면 더. 왜요?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사업이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해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도로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도로 만드는 거. 자, 이 도로 만드는 게 시설 사업인데, 자,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 도로다. 그리고 관리기로 결정고시에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자기 토지가 무슨 부지가 돼버린다? 도로 부지가 돼버리죠. 그럼 끝이에요. 보상 언제 해주는데니까 조용히 해라. 진짜 안 해주나?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그랬죠. 근데 현지에서 99년대 판결이 나면서 뭐가 생겼다? 멸종군이 생겼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토지가 시설 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토지가 만약에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돼서 도로 부지가 되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시설 부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업을 언제 할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러니까 몇 년간 방치된 토지가 나오냐면 10년 이상 무단 방치된 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토지가 10년간 무단 방치가 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데, 그죠? 뭐는 내야 되냐면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 세금은 따박따박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가, 구속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다. 그럼 토지를 팔려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게 매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매매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는 다 해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제 만들어주라고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좀 이따 나오는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만들어줘야 하냐면 3개월 안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거든요. 단계별로 뭐 하는 계획이라고요?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점을 몇 년을 기점으로 하냐면 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의 연차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요, 보상계획이나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이. 이거는 이제 뭐로 떠올리면 되냐면요, 좀 전에 매수청구를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매수청구에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토지가 나왔거든요. 왜 10년 동안 관리기로 결정고시에서 도로 만들겠다, 공원 만들겠다, 그죠? 뭐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왜 10년 동안 방치를 할까요? 10년간 무단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하잖아. 구속력까지 생겼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공원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 학교 만들겠다 하는 등등으로 도시공격 시설로 결정고시까지 했단 말입니다. 부지까지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가 왜 10년씩이나 방치가 될까? 그죠?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예산 집행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법이라는 큰 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관리기로 결정고시에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토지가 옛날에 많았다 작았다.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게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 가면 90년대 초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60년대는 더 했고요. 가면 우리나라 선거 공약의 100%가 뭐냐면, 100%가 뭐예요? 선거 공약. 80년대나 90년대 선거 공약이 뭐예요? 각종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선거 공약 100%. 100%가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 다리 놔줄게, 고속도로 만들어줄게, 뭐 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거 공약이 그런 거 한 개도 없죠. 요즘은 그런 거 했다가는 박살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요즘 선거 공약이 뭡니까? 응? 그죠? 그렇지. 일자리 창출.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하면 요즘은 뭐가 바로 나오냐면 돈은 이래 나옵니다. 돈은. 예산 집행 계획이 안 따라붙으면 박살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만큼 선진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죠.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까지 해피입니다, 그냥. 도로 만들어줄게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줄게는 누가 하냐면 국회에 출마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자체장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자체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국민들이 직접 서울시장을 뽑은 게, 경기도지사를 직접 뽑고 부산시장을 직접 뽑은 게 언제냐면 1993년인 거랬죠. 맞아. 92년인가 93년인가. 그러니까 획기적인 제도가 언제 들어오냐면 그게 이제 지자체 시대가 도래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들이. 옛날에는 70년대나 80년대는 관리로 결정고시를 하고, 즉 지자체장을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은 게 90년대 초반이니까 92년인가 93년인가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누가 임명권자냐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경기도에서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구역 결정고시입니다. 그냥 구속력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되니까 진짜 설치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 아가 공략한 아가 떨어져 있어. 낙선된 거야.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면 도시공격 시설 파트니까 기반 시설 파트가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어디는 좀 잘 돼 있고 어디는 좀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표의 방향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 방치된 토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위헌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99년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단계 집행계획을 만들고 그 집행계획 안에는 뭐까지 포함시켜라? 재원 조달까지 포함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된 토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발전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갖다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니까 봐봐요. 사업을 언제 연차별로 그죠? 1단계는 몇 년 안에, 2단계는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봐요. 옛날 같으면 요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냐면 옛날입니다. 80년대 가면 도로다 관리구역 결정고시에 피는 거죠. 도로다 이라면 그죠? 여기 토지 소유자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토지가 시설 부지가 됐거든요. 저 구속력을 받는 겁니다. 토지 활용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세금은 내야 되겠죠. 언젠데? 라고 하니까 기다리라 것입니다. 언제 해줄 건데? 라고 하니까 기다리라 것이죠. 언제 보상해 주냐니까 확 이라면 그냥 가만히 깨갱이라고 끝이었죠. 그러니까 80년대로 가는 거야. 70년대로 80년대로. 근데 위헌 판결이 났죠. 그 단계별 평균을 만든다고 했잖아. 단계별 평균은 관리계획으로 입안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나서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그죠? 1단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25부터 2027까지 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27년 이후에 할 거다. 오, 이제 나오네. 안 물어봐도 되겠네. 1단계, 니 거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아이가. 라고 하니까 나오잖아, 이제. 니 거는 어디에 포함됐다? 2단계에 포함됐다, 아이가. 나오잖아. 연차별로 나왔죠? 두 번째 뭐까지 나왔어요? 재원 조달 계획. 돈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요즘은 그래 나와요, 보면. 요즘 어디에서 도로 만든다, 뭐 한다 이러면 바로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지자체 예산에서 몇 %를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받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자를 유치하겠다 하는 등등으로 막 나온다니까. 그 요즘 최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도로, 다리, 터널 이런 거 하게 되면 유료도로가 좀 유난히 많아졌어요. 그게 어디서 돈을 끌어온다? 민간 자본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고 지자체 장들이 그게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적이거든요. 치적.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고대입니다. 고대.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죠? 위정자들은 어디에 목숨을 건다? 토목공사에 목숨을 걸어요. 토목공사에 목숨을 건다고. 위정자들은. 왜? 저 누가 인 건데? 내가 했지. 내가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아니, 한번 봐봐라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위정자들은 토목공사에 목숨을 걸어요. 토목. 옛날에는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토목이 아니고 막 건물 짓고 막 하는 것들을 그 자기 취적으로 삼거든요. 뭐 그거는 뭐 위정자가 안 돼봐서 난 모르겠는데 뭐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잘만 해놔놓으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돈 뭐까지 나옵니까? 재원 조달 계획 또 그건 다 했다 아이가 진짜 얘가 옛날에 이게 제일 문제였잖아. 보상 계획 다 잡아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깜깜이가 이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구조가 될 거라니까요.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 이 계획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드느냐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왔죠. 누가 만듭니까 이거?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만들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제일 잘 알아? 그래. 이거 뭐 외우노 그걸 바보다 이거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거죠.
아니, 내용을 봐라니까 외우는 게 아니지. 그걸 뭐 특광시장 군수로 외우고 그거 장난치나, 욕먹으라, 진짜. 단계별 집행계획이 하는 역할을 봐라고, 역할. 그러면 누가 만드는지는 당연히 사업을 언제 하고, 돈은 어떻게 확보하고, 확보한 돈은 어떻게 보상하고, 라는 걸 갖다가 만드는 사람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 그게 만들어야지. 그게 누군데요? 그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그럼 사업을 누가 하는데 이거지? 사업을 누가 하는데? 사업은 누가 하냐면요. 사업은 누가 하냐면, 여기가, 봐봐. 여기가 도로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초서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의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도로 설치해야 돼.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뭐 해야 된다? 세워야 돼요. 입안권자가.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립니까? 결정해도, 협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해도 라고 결정을 해주죠. 그죠? 결정해주면서 여기가 도로 부지다라고 확정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도로공사를 누가 할까? 내가 하겠지 뭐. 입안한 사람이. 입안하라 하겠지. 논리적으로 보면. 아이가? 논리적으로는 맞잖아. 입안하나가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세우나가 뭐 하려고 기초서 했어요? 도로 설치하려고 한 거지. 뭐 하려고 의견 들었어요? 설치하기 위해서 찬반 양론의 의견이라든지 의회 통제를 받았을 거 아이가. 그리고 도로 설치에 대한 뭘 만들어서 안을 만들었다 아이가. 그 결정권자가 뭐라 했어요? 결정해줬다는 뭐예요? 도로 설치해라 이 말. 해라 이거 해라. 누구한테 해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원칙 누구라고? 입안권자라니까, 입안권자. 아, 진짜. 입안권자 누군데? 관리 입안권자 누군데요? 맨날 택광시장 구서 싹 다, 이씨. 싹 다. 이런 게 해보려고 다 옆에 잡아놨다니까. 누구라고요? 싹 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가 되냐면 입안권자죠. 그래서 단기별 집행계획도 누가 만드냐면 입안권자가 만들어요.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우리가 관리계획 하면서 싹 다 한 게 그냥 웃자고 한 거 아니라니까 다 이런 거 활용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든다? 입안권자. 원칙은 누가 돼요? 그러면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배적으로 누가 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끝. 다요. 그래서 입안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배적으로 비행정청이 입안권자는 행청이죠. 깡패잖아, 그죠? 깡패 싹 다 넣었잖아, 그죠? 누구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우리 밖에 보면요. 비행정청이 공사라든지 민간이 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비행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청은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원사업 시행자가 권한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면 비행청이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비행정청 중에서 만약에 민간 부분에서 만약에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죠. 그럴 때는 그 시설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소유했다는 것은 소유하지 않은 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분의 1이죠. 소유하지 않은 3분의 1에 대해서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 되기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되려고 그러면 면적 3분의 1을 마하고 소유하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지 마라. 공법 공부하면서 지금부터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머리 터진다. 나 모른다. 난 진짜 모른다. 7월달 이후에 막 헷갈린다. 어쩐다. 난 진짜 나 모른다.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난 모른다. 외우지 마라. 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비행정청이 봐요.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니까? 그러면 실시에 만들겠지. 인가받겠지. 그리고 비행청이 이제 권한을 위임받으니까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런 각종 공권력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가 때로는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자, 현대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토지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은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때 갑이 권리 구제를 청구합니다. 그때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의 주체로서 만약에 권리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때 이걸 행정 쟁송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야를 지정한 누구요? 그죠? 임항권자가 지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했잖아요. 그죠? 야를 상대로 해서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 쟁송의 피고는요. 항상 누가 되냐면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 비행정청이 행위 주체라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정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네가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권한을 뭐 해주는 의미가 있더라? 위임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민법에서 배우는 건데 봐봐.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김대리가요. 여러분에게 냉장고를 팔면서 내지는 TV를 팔면서 여러분을 기망한 거예요. 삼성전자 본점에 있는 그죠? 본사에 있는 김대리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손해배상을 행위를 한 김대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 얘가 보상해 줍니다. 배상을. 그래서 삼성전자는 김대리한테 뭘 행사할 것이다?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죠? 똑같아요.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 그러니까 원권한자에게 소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는데 민간이 비행정청이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각종 권리 침해가 있을 때 권리구제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한다? 지정권자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을 만들면 돼요. 실시계획은 별거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 면적, 규모, 뭐 이런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실시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뭘 받고요? 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는 누가 하냐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누가 하게 되냐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합니다.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도 할 수 있어요. 국장이 지정을 한 비행정청이 실시계획을 만들죠. 그럴 때는 누가 인가한다? 국장이 인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냐면 관리계 결정권자인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죠. 그러면 사업은 끝 종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답니다. 이게 정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의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봤는데 요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작년에 이게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지가 조금 돼가지고 작년에 아마 시험장 보내기 전에 이거 나와야 된다. 이거 나올 때 됐다. 시사 올해 나온다라고 했는데 나왔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죠. 시설사업은 그죠? 자, 그래서 계획사업이라서 뭐부터 만들고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지. 그죠? 계획을 만들었지. 그죠? 그러면 뭐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니까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드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게 실시계획이 별게 아닙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거든요. 사업을 하는 계획이죠. 누가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뭘 받고 검증을 받고 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내용이 뭐 된다? 고시가 되겠죠.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은 했어. 사업을 한다는 게 뭐 여러분 가면 공사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실시계획대로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만다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끝났죠. 그러면 공사가 나중에 할 때는요. 공사가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는 별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이제 커팅하는 겁니다. 커팅. 그럼 차단이죠. 그러면 여기 끝입니다. 여기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차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자, 봐요. 제일 먼저 뭘 만들고? 단계별표 계획이죠. 왜? 계획을 만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무슨 사업이라서?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만들어야지. 만들었지. 그죠? 그럼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뭐 된다? 정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뭐하고? 시행자는 뭐하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하는 계획이라면 돼요. 뭐 실시계획을 안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계획은 누구 생각이라서? 시행자 지 생각 아이가.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게 뭐 받고? 인가 받고. 인가 됐으니까 뭐 한다? 실시하면 되죠. 사업을 하니까 이제 권한이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하는 각종 권한을 가지면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됩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그러면 사업이 원래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고. 그죠? 준공검사 해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재시공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첫 단추를 끼웠는데 억지로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주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알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암기하려고 하면요.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뭘 수반하게 되면 망각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요. 암기에 의존하게 되면 시험 치는 날은 5년을 공부해도 10년을 공부해도 시험 치는 날은 뭐하는 날이냐면요. 내가 외웠던 거 다 잊어먹은 날입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경험해볼까? 시험 치는 날인데 왜 잊어먹는 날이지? 시험 치는 날하고 동의어가요. 내가 암기했던 걸 잊어먹은 날입니다. 아니, 그거는 공통 요소입니다. 시험 치는 날은 잊어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베이스를 깔아야 되냐면요. 이해에다가 베이스를 까셔야 돼요. 이해에다가 베이스를 깔면 시험지에서 반드시 뭘 주게 됐다? 줍니다. 근거를. 객관식, 주관식 시험이면 외워야 되거든요. 주관식은 외워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를 전혀 하지 말란 말 아닌데 베이스는 어디에 깔아야 되냐면 암기의 베이스를 까는 게 아니고 이해의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캐션 마커를 품고 그 캐션 마커를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처음엔 해결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해결하겠노? 한 번 듣고 어떻게 해결하겠노? 공법을 한 번 듣고 해결할 수가 있나? 두 번 들으면 안 되지. 세 번 안 되지. 네 번 안 되지. 다섯 번 안 되지. 10번 들었는데도 안 돼. 그럼 틀리면 되지 뭐. 합격의 비법입니다. 틀리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건너뛰는 연습도 다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손에 못 쥡니다. 다 손에 못 쥐고 그죠? 한 절반 정도만 손에 쥐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교시 한번 볼까요? 단계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도시계획 사업이 뭔지가 한번 나왔습니다. 볼까요? 도시계획 사업이 뭐라고요? 무슨 사업? 또, 그쵸. 그 다음 무슨 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런다. 자,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계획을 만듭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죠. 단계별 집행 계획은 관리 계획에 따라서 결정 고시된 뭐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기, 예산, 보상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정계획의 일종이다. 됐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응? 적어놓을래요? 사업 시행자라고.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요?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누군데? 라면 그때 이제 싹 다 이러면 돼요. 그러나서 원칙은 누군데? 라면 특광시장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 논리구조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원칙적 수립권자에다가 수립 절차에서 수립권자 나오죠. 그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누구라고요?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이제 누군데? 이러면 싹 다다. 원칙은 특광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실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평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법률에 따라서 결정이 의제가 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이 아니고 얼마? 2년 안에 만들면 된다. 그 대통령 다음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정비법이나 재생촉진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 법에 따라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는 게 의제가 되죠. 그럴 때는 3개월이 아니고 얼마? 2년 안에 만들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공통점이 뭡니까? 정비죠.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단계 브리핑을 만드는 시기가 3개월이 아니고 좀 늦춰주는 겁니다. 몇 개월로? 몇 개월이고 몇 년으로? 2년으로. 그 이유는요. 이유는 우리가 재개발 정비구역에 가보면 도로가 설치되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도서관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건설되고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 사업들은 그죠? 뭐가 우선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더 우선입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시설은. 그래서 3개월로 기간을 촉박하게 잡지 않고 얼마로 잡아놓고 있더라? 2년으로 기간을 좀 길게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 수리권자가 바로 예외적 입안권자이니까 누가 되냐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되겠죠. 국장, 도지사. 예외적 입안권자는 단계별을 출입해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뭐 절차는 필요 없다. 절차는 안 봐도 된다. 구분은 2개로 나눈다고 했죠. 뭐하고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죠. 조정은 별게 아니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1단계로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이 조정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로 땡겨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공개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수상, 지상, 지상, 공중, 수중 지하의 시설 부지에서는 시설이 아닌 다른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설 부지에도 시설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여러분, 시설 부지는요, 시설만 들어와야 돼요. 도로 부지는 도로만 들어와야 되고요. 철도 부지는 철도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시설 부지 안에 시설이 아닌 다른 건물들이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자면 서울역. 서울역은요, 서울역은 도시공객 시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서울역 가면 서울 역사만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죠. 영등포역 가니까 뭐가 있더라?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원래 백화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시설 부지는 뭐만 들어와야 돼? 보기 나오죠. 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돼, 안 돼? 돼요. 원칙은 안 된다. 시설 부지는 시설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설 부지인데 시설이 아닌 것들이 예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를 제가 조금 전에 백화점을 예를 들었죠. 역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이제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요건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시설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되게 그 법조문에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 원칙은 시설 부지는 뭐만 들어와야 된다? 시설만. 예외적으로 시설이 아닌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계획 결정고 시부터 얼마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얼마? 3개월이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만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라는 말은 사업의 의지가 없죠.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대요. 그죠? 그렇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은 2단계에 포함됐단 말이지. 2단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사업을 3년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가지고 사업의 의지가 없든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즉 사업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늦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너 기다리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때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죠? 토지를 막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어요. 적어놓을래요? 활용해라. 아까 멸청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죠? 여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활용법이 달라요. 여기는 뭘 지을 수 있냐면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의 장애를 초래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물이 만약에 그 시설 부지에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까지는 활용할 신축, 정축은 안 돼요. 개축과 재축까지만 허용할 수 있다. 줄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줄만 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안 되죠. 그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안 되는데 가설, 임시로 짓는 건물.
그 다음에 시설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정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활용해라 적어 놓으면 돼요. 나중에 구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럼 시설이 진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도로가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가설 건물 지어놓은 거는 가만히 둘까요? 철거할까요? 그렇죠. 철거죠.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별개는 특광시장 군수는 가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전에서 진짜 사업이 될 때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누구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보상 안 해줍니다. 이거는 가설 건물 지어놓은 거는 보상 안 해줍니다.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원상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자진해서. 근데 안 하죠. 그럼 한다.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 뭡니까? 대집행. 그렇죠. 대집행은요 큰 집행이 아니고 대신 집행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뭐 받아간다? 돈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그럼 사업시행자로 오네. 사업시행자 아까 했잖아. 누구? 그래. 입안권자. 적어 놓을래요? 입안권자가 누군데라니까 원칙 누가 되고요? 특광시장군수. 예배주로 누가 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했더라 하면 공부 공통입니다. 공부에서 둘 이상 시군 걸치했더라 하면 항상 뭐 한다? 협의. 대부분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해결해? 항상 위에서. 관할에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끝. 그래서 한번 줄치지 마세요. 그냥 보면 돼.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수백 번 올 거예요. 이 문장은. 도중객 시설 사업이 도로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서울하고 과천, 안양에 걸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면 돼요. 협의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협의가 안 돼가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으면 누가 정하고? 도지사.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정한다?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마음 된다. 정하면 된다. 끝. 그 다음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든지 뭐고 도지사는 또 도지사가 직접 한다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비행청. 비행청은 네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뭘 해라고 했어요? 지정을. 요 지정의 의미는 단순하게 네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임해 주는 겁니다. 위임.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책임도 누가 진다? 위임자. 수임자가 지는 게 아니겠죠. 위임한 사람이 지잖아요. 그죠? 위임한 사람이 지야지. 대리인이 현명을 하잖아. 그죠? 대리인이 여러분들 현명을 받아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가 해줘야 돼요? 본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민법을 잘하니까. 자, 사업시행 지정 한번 볼까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장시도시장군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뭐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서류를 내야 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중에서 민간이 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동그라미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이 할 때만 그렇습니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지정해주면 지정했다는 사실을 고시하면 돼요. 행정심판 나오네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했던 권력적 행위,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위자한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고 했습니까? 지정한 사람한테 심판을 지정한 사람한테 합니다. 권한을 준 사람한테. 지정권자한테 합니다. 지정권자한테 이것도 뒤에 개발법도 그렇고 뒤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권한을 준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시계획 만들면 돼요. 실시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들어오는 것들은 사업의 종류나 명칭, 면적, 규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이나 사업기간,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비행정청도
실시계획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분할한다는 거는 별게 아니고 나누어 사는 겁니다. 나누어 사는 건데 109, 209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할, 그냥 나누는 겁니다. 많이 보죠? 109, 209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이나 면적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아무도 안 틀리죠. 그리고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가하면 돼요. 누가 인가하는 데라니까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쓰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고 국장한테 가야 돼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간다? 시도, 대도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인가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은 항상 처음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뭐가 경미한 건데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은 요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는 한 방에 나중에 해봐야 그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에 변경이 왜 우리가 원래 절차를 거치는지,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왜 생략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국장, 시도, 대도시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에 대해서 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는 인가한다. 이 경우 인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동그라미실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서 기 동그라미.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걸 줄여가지고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거 환경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환이 뭔데요? 환경 오염 방지, 경과이나 조경, 위해 방지,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이 네 가지 환경 위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조건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조건을 붙였어요. 야, 너 그거 하면서 그 나무 심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해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조건의 이행 여부, 전나무를 10만 그루를 심기로 했거든요. 네가 개발이 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니까 응 한다고 했어. 근데 그 이행 여부는 미래 아닙니까? 미래.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확실하면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돈 받아요. 돈 받아놔요. 돈. 그게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놓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실시계 실효인데, 실효라는 것은 효력을 상실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제도의 의미도 좀 여러분들 알고 가면 좋은데, 좀 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매수권이 만들어졌죠. 그 매수권은 어떤 토지를 매수 대상으로 잡았냐면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나야 돼?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돼요? 그렇죠. 무단 방치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면 돼. 이 제도가 만든 의미를 알면 쉬워져요. 제도 의미를 모르면 되게 어렵죠. 88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88 밑에서 88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몇 정권자 나오죠? 88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몇 정권자 찾았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객 시설에 대해서 관리객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안에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갈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즉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매수권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좀 전에 뭐냐면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무단 방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권을 막으려고 하면 뭘 만들어 비면 돼요? 그렇지. 실시계획을 만들면
실시 계획을 만들어주면 사업의 움직임이 있잖아. 그럴 때는 매수증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실효라는 것은요. 실시계획 실효라는 것은 실시계획의 효력을 날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공계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됐다는 얘기죠. 봐봐요. 자, 다시 봐봐. 여기 글자 읽어봐. 도시공계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다. 자, 봐봐.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났잖아. 몇 년 지나도록?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실시가 안 돼 버렸어요. 근데 그 토지 지목이 만약에 돼야,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어? 10년 경과됐다니까? 매수증권이 발생했잖아. 요거는 배웠죠, 그죠? 그죠? 그 매수증권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매수증권 행사할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렇죠. 특광시장 군수에게 한다니까.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죠? 특광시장 군수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주고, 매수한다고 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까지는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도 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 괜찮아. 매수증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특광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특광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현금 매수가 안 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니까요. 귀찮다. 귀찮고 싫다. 그럼 막을 수 있죠. 이걸 막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한번 막아봐봐. 그래. 뭘 만들어 삐면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면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면 된다니까? 그리고 실시계획을 만들어. 10년이 지났잖아. 그 실시계획을 만들었다니까.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수증권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매수증권에 보니까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갈로 안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만다? 제외한다. 매수증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특광시장군에서 실시계획을 10년 지나고서 만들어 빕니다. 이거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매수증권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또 제도가 또 그대로 날아가는 거야. 이것들이 국민들 권리구제 해주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괴롭힐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법을 또 만들었어요. 뭘 날려버린다? 야를 날려버립니다. 이걸 실시계획이 실효한다니까.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실시계획이 실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실시계획, 다시 해볼게. 아니, 천천히 하면 돼. 시간 많아. 엄청 많아, 시간. 봐봐. 자, 매수증권이 발생했지. 그지? 발생했잖아. 그죠? 그러면 특광시장군에서 매수증권을 행사한다니까요. 특광시장군에서 충분히 들어왔어. 아이씨, 짜증나는 거야. 막을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 뭐 만들면 돼? 만들었다니까요. 실시계획을 만들었어. 실시계획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뭐가 날라가잖아. 됐죠? 그 국민의 권리를 또 침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제도를 그만에 두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봐요. 이 매수증권 실시계획을 만드는 건 누가 아니면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분립. 근데 완전 분립되면 안 돼요. 상호 견제 균형 속에서 이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 그죠? 행정부에서 이걸 또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견제를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다 법을 또 만든다고. 뭘 날려버린다? 실시계획을 날린다는 거야. 실시계획을 날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렇지. 실시계획 날린 것은 없어진 매수증권을 다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날려버린다. 이제부터 쉬워요. 자,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버렸어? 10년이 지났잖아. 10년 경과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뭘 만들어 삐어? 실시계획을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수증권을 막아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실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사업의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실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실시를 해, 안 해? 안 하더라고. 그럼 날려빈다고. 이걸 날려버린다고. 얼만데? 그러니까 5년 안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재개발 신청을 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날려버려요. 근데 원칙은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소유권을 얘들이 3분의 2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3분의 2. 그러면 5년이고 몇 년? 7년 안 하면 효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는 게 소유권 전부를. 소유권을 전체를 확보했다는 것은 시설 부지에, 도로 부지에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효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년, 7년 안 한답니다. 이 답니다. 음식 쉬운 제도예요, 이거.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괴롭죠. 이건 또 외워야 되죠. 디립다 외우는 것이. 그런데 시험장 가면 5년, 7년을 내기는 내는데 말을 줄줄줄 풀어버리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법이에요. 법. 그리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 줄 7년, 5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말을 줄줄줄 늘어버립니다. 지문 한 개, 지문 한 개 1번 이래가지고 3줄 또는 4줄, 5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뭐로 바뀌었냐면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날로그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똑같아. 시험지를 주면 뭐하고? 읽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제출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뭘 만들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시행자가 요 말의 의미는 뭘 막으려고 10년 이후에 만드는 이유는 뭘 막으려고 매수청구를 막으려고 실시계획 고시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실시계획을 매수청구를 막고 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이 없어요. 재결 신청이 없다는 말은요.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죠.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실시계획만 한다.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원칙이고요. 2번.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신청을 안 하고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그 시설부지, 도로부지 안에서 토지를 갖다가 얼마를 갖다 사들여서 3분의 1을 매입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의지는 보였네, 이거는. 그죠? 그럴 때는 5년이고 몇 년? 7년 안에 수용 절차를 나머지 소지 수용을 안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재개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나 건물이나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도로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 버렸어요. 그럼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해자가 없잖아. 그때는 실시계획을 날릴 이유가 없잖아. 그 실시계획 효력을 만다 유지한다. 그래서 5년, 7년 효력 유지로 가는 겁니다. 의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효하고 관계인데 요거는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 보시면 돼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이라고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계인데 보시면 1번은 박스 안에 보여요. 도시공개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되기 전에 20년 전입니다.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도시공개획 시설 결정 고시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고 20년 되는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을 때 관리계획은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늦게 상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상회복하고 대집행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한다고 했죠. 서류열람하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고시하면 되고 실시계획 고시. 국장시도 대도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폐지 효력을 잃으면
국정에 하면 관보하고 시도 대도시가 하면 공보에다가 고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의제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 절차로서 공사 끝났죠? 그럼 보고서를 냅니다. 뭐 하려고? 준공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끝나면 7일 안에 국토교통부 영의장을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 대도시한테 가서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돼. 준공사 해보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공사 완료했다고 뭐 한다? 공고하고 완전히 끝내줍니다. 시도 대도시는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사를 하고 준공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로 마감된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시행자 보조치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자 보조치는 여러분들 한번 보기만 보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뭘 준다? 수용의 권한을 줘요. 또 다른 사람 토지에 마을 수 있는 권한, 출입, 그 다음에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상 열람에서는 포인트는요,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그죠? 서류를 뗄 때 사업비를 안 냅니다. 사업비 전략이죠, 사업비 전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서류를 열람하려고 하면 우리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사업 시행자는 무상으로 해준다. 즉, 사업비를 갖다 말하자. 떨어뜨리자. 결국 사업비는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분할 시행 109, 209로 나눌 수 있고,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공시송달은요, 민법에서 배울 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실래요? 도로 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도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토지 소유자가 낙가무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요 토지 소유자는요, 김정의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그죠?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일본인 소유 토지, 그걸 적산 토지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나라 현대사, 6.25 동란 때 납북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제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엄청난 발전이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게 됐지만은 유례없는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만드는데 보니까 나카무라 가지고 나카무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럼 나카무라 무시하고 도로를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카무라 나타나라. 나카무라 보상금 가져가라. 라고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 돼요, 공시.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죠, 참. 벌써. 안 배웠어요? 공시송달? 앞에 놓지 않나? 민총에 놓을 건데요, 공시송달이. 있어. 있어. 그런 게 있어. 기억 안 나도 돼. 괜찮아. 그 공시송달이 어디에 놓냐면 민총에 있어요, 민총. 어디에 놓냐면 의사표시에 있어요, 의사표시. 표의자가 누군지 알죠? 표의자.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 부르잖아. 표의자.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법 과목을 잘하려고 하면요,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용어를. 그러면 뭐가 되면 대화가 돼요, 대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용어를 익히면요, 수업이 들려. 수업이 들리면 이해가 돼. 그게 첫 번째 열쇠라니까요, 첫 번째 열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용어를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사람이 어디든지 주소 거소가 불명인 거야. 그럼 나는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의사를 받을 사람이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갖다가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냐면 도로 만들려고 수용하려고 하는데 표의자의 잘못이 없어요. 표의자가 진짜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의사표시 수령자를 알 수가 없어요. 나카무라. 알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시송달은 뭘 공시하냐면요. 뭘 공시해요? 공시가 뭐예요? 공시. 예? 공시. 뭘 공시한다? 의사를 공시하는 거예요, 의사를.
내 의사표시를 공시 밖으로 알려버린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알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법원에 가가지고 네 나카무라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이게 나카무라가 수소문 해보니까 1945년 8월 16일 날 부산 앞바다를 갔다가 두드리 맞고 헤엄쳐 건너가는 걸 봤는데 도차인 걸 본 사람이 없다. 거북이는 중간에 봤다고는 하는데 아니 모르겠더라.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뭐 나카무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카무라한테 의사를 만다 공시를 하는 거야. 그게 공시가 의사표시를 얘한테 전달했다라고 만다 송달을 해버린다니까. 법원 게시판에 몇 주간 2주. 그러면 2주가 지나면 의사표시는 뭐한 것으로 본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건 안 돼 있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아예 민법쌤이 수업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고위공송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 도로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카무라를 찾아가지고 나카무라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럼 도로공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모래 한 톨이라도 소유권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요, 공사 못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카무라 나타나라라고 의사를 공시하는 거야. 법원 게시판에.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죠. 그럼 의사는 전달된 거야. 의사가 전달됐으니까 나카무라가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이제 알은 거로 간주한다고. 그럼 절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 나카무라가 안 나타나잖아. 그러면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어떻게? 공탁한다니까요. 공탁한다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뺀다니까요. 그럼 나카무라 후손이 명동에 김사로 와가지고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나카무라 후손 니키무라가 와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 그걸 찾아가면 끝나는 거고. 못 찾아가죠? 안 찾아가죠? 그러면 기간 지나잖아.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 삐입니다. 자, 김정은이 제가 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저하고 수업할 때 나카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의사소통이 그래야 돼요. 행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6.25 때 행불이 된 거예요. 행불.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내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동네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많았다니까요. 그 대지주였는데 위에서 밀고 내려가지고 행불이 돼버렸어요. 이 양반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뭐 알 수가 없잖아. 후손도 없어. 북한에 있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토지들 때문에 아마 정리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어릴 겁니다. 아마 상속을 받았는데 북한에도 상속인이 또 있는 거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있는데 이런 토지들을 생략하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공성단은 뭘 공시하는 거냐면 의사를 공시하는 겁니다. 의사를. 그래가지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을 뭐 한다? 공탁하고 사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 이게 작년에 나왔는가? 재작년에 나왔는가? 했던 분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에 국유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공유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국유지는 국가 소유고 공유는 지자체 소유겠습니까? 자,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이 토지를, 그죠? 시설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이 토지를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국민들의 토지도 지금 수용하려고 홀딩 해놓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가 이걸 지금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하지 말게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하지 말한다고 안 합니까? 또 우리 깡패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깡패가 하잖아. 그러면 그 행위는 뭐라고 한다? 무효입니다. 조심해야 돼. 무효입니다. 취소합니다. 무효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효. 무효. 하자가 그만큼 크다 이겁니다. 무효. 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분을 만약에 했죠. 그럼 법률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 여러분 그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민법 배우기 시작하는데 법률 행위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 하자면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까? 취소가 원칙입니까? 법률 행위 하자는 무효가 원칙, 취소가 원칙. 취소가 원칙이죠. 무효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리고 민법에서 무효밖에 없습니다. 103조 위반, 107조 위반, 몇 개 없죠. 대부분이 뭐가 원칙이더라? 취소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도요, 법률 행위 하자는 취소가 원칙입니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 국 공유지를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분하잖아. 그러면 이걸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좀 쉴까요? 쉬었다가 시설사업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지구 단위계획 11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